동생은 공범이 아니라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범행 당시로 돌아가면은 혹시 다른 선택을 하실 건가요? 다른 선택을 하실 건가요? 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셨습니까? 그때는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여서 저도 죽고 피해자도 죽여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피해자한테 이제 제가 지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너 왜 시비냐고 반말하면서 화를 내서 그런 것들이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지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그런 억울함이 들었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억울하면서 과거의 생각들까지 생각이 나면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같이 죽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동생이 무죄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이제 그 동생 CCTV를 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가족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가족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유가족분들께도 너무너무 가고인분께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꽤 길게 얘기를 했는데 김성수 변호사 검찰의 송치가 되는 과정이었죠, 저때가.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에 이제 그 정신감정을 위해서 국립법무병원에서 서울 양천경찰서로 인계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 이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제 기소했다는 그런 소식이 새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기소 내용을 살펴보면 동생이 공범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일단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네. 해서 그 피의자로 공동 피의자로 이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김성수에 대해서는 정신감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법무병원에서는 심신미약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감정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해서 기소했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심신미약도 아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거는 동생이 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예. 방금 전에 이제 가해자, 범죄자의 인터뷰를 굉장히 장시간 방영을 했는데 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보도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사실은 지금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정황에 대해서 네. 범죄를 왜 저질렀는지 그 정황에 대해서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걸 제3자가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피해자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가 없는데 네. 피해자에 한 번 더 피해를 주는 결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때 라면 그릇을 치워달라고 해가지고 시비가 붙는 과정이 지금 저 가해자가 말한 정황대로 된 건지 네. 아니면 피해자가 그때 그건 아니다 하고 다른 상황일 주장을 수 있죠. 예. 충분히 그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저건 정말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라고 듣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전 뒤에 그런 부분이에요.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지만 네. 사과를 한다면서도 당시의 상황을 구구절절히 저렇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적인 상황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폭행이나 살해를 하기 전에 내가 왜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는지 나는 그때 왜 화가 나고 억울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나 예. 설사 저 피의자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결코 되지 그렇죠. 못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저 건뿐만 아니라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떠올랐다라는 부분으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뭔가 본인이 무시를 당하거나 뭔가 이러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저 피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본인이 이제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렀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저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억울하고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설사 피해자가 저러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는 자신이 변호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고 자신이 변명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지만 글쎄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저게 그때 납득되는 그러한 변명은 아닌 것으로 네, 보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하정우 평론가 네. 초기 수사하고 달라진 부분 동생 부분인데 폭행의 공범을 폭행 같이 가담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경찰이 이야기를 한 것은 형이 가해 행위를 했고 동생은 형이 때릴 때 뒤에서 말리려고 붙잡았을 뿐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형이 흉기를 꺼낸 다음에는 동생은 깜짝 놀라가지고 형을 말렸다. 그런 식으로 설명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생은 상관없는 사람, 아무 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 그런 귀가 이런 했죠. 식으로 처음에는 네.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요번에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은 최소한 이 흉기 살해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니라 할지라도 폭행에 대해서는 함께 이제 동참한 것이 아닌가 경찰이 그렇게 본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행위가 말린다기보다는 자기도 힘을 써서 피해자의 네. 움직임을 제한한 것이다.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저항하지 못하도록.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네티즌들이 계속 얘기한 게 아니 피해자가 얼마나 키가 크고 운동한 사람인데 그 상대방이 주먹질한다고 거기 속수무책으로 당하겠느냐 뒤에서 붙잡았으니까 못 움직인 거지 계속해서 그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아마 경찰이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 유족은 과연 단지 폭행 부분만 함께 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유족이 주장을 하는 것은 자상이 뒤에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설명에 따르면 피해자가 땅에 쓰러져서 누운 이후에 흉기에 의한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경찰은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자상이 전면에만 있어야 되는데 네. 왜 후면에도 자상이 있느냐. 이것은 서 있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투덕투덕하는 와중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자상이 서 있는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서 있을 때 그랬다면 흉기가 나왔을 때 동생도 거기에 동참한 것이 아니냐. 이게 피해자 유족이 주장을 하는 건데 네. 경찰이 이번에 CCTV 화질을 높여서 조사하고 여러 가지 목격자 진술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본 결과 흉기는 서 있을 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가 누운 이후에 등장했고 그 동생은 서 있을 때까지만 형의 활동에 조력했다. 네. 그렇게 해서 경찰이 판단을 내린 그게 것 이제 같습니다. 폭행까지만 이제 폭행까지만. 관여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김선수 선생님 동생이 경찰이 꼼꼼하게 조사를 했어요. 처음부터 좀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좀 CCTV가 공개가 되고 굉장히 좀 네티즌들이 공분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공범인지 여부를 뭐 검토를 하고 공범으로 기소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많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